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새벽입니다. 전우식입니다. 어제 창원에서 있었던 프로야구 롯데와 NC전에서 이 베네수엘라에서 온 용병 레이에스는 우리 프로야구 사상 신기록인 20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서건창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201안타를 넘었었죠. 그 대기록은 NC 김재열 투수가 정면 승부를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지막 9회 기록을 했다고 하더군요. 김재일 투수는 레이에스 앞에 고승민에게서 홈런을 맞았기 때문에 더욱 그 정면 승부는 빛이 났습니다. 정도를 걷는 스포츠맨십이라고 할까요? 우리 정치판에 보이지 않는 이 정면 승부가 만드는 기록은 정말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그 기록을 만든 레이에스와 김재일을 모두 승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판은 좀 다릅니다. 사실 선진민주정이었으면 조국 의원 같은 분은 절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는 다음 달일지 언제일지 모를 시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으면 감옥에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국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탄핵과 그리고 대통령 파면 같은 전국 대혼란입니다. 그래서인지 조국은 연일 민주당을 향해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며 탄핵 소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는 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이틀 전 이 민주당은 이재명이 위정교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자 화들짝 놀랐죠. 그 앞에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고 선고일이 11월 15일로 잡혔을 때도 별 놀라지 않는 눈치였는데 이번엔 정말 놀란 것 같습니다. 조국은 어제 넋이 있을 민주당에 윤석열 탄핵을 같이 준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조국이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171석인데 이 171분의 국회의원이 여기에 쉽게 말해서 탄핵에 동참을 해주면 탄핵의 증거가 훨씬 더 많이 수집되고 논리도 더 정교해질 것이다. 쉽게 말해 아직도 탄핵 사유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탄핵을 함께 추진하자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법학자가 할 얘기입니까? 그런데 탄핵 사유가 뚜렷이 않다는 걸 아는 조국은 지금 탄핵 소추를 바로 발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렇게 군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그 다음에 당무 개입, 총선 개입 등등이 차례차례 나오고 있다. 글쎄요, 이 총선 개입 같은 건 아직도 루머에 그치고 있죠. 그런데 무엇을 두고 또 국정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엇을 두고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민감한 이슈를 권력의 사유화로 연결되는 국정농단으로 몰아가서 윤 대통령 탄핵 진국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조국의 말이 이렇습니다. 최순실 사태,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태 두 개를 생각해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러한 사태와 유형이 매우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불법의 증거가 더 많이 수집되게 되면 탄핵 수주의 논리가 훨씬 탄탄해지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인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법학 교수를 한 자가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탄핵이라는 것은 탄핵 사유가 이미 나와 있고 탄핵 외에는 달리 이것을 교정할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탄핵을 원래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탄핵은 통치자를 쫓아내는 극단적인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탄핵 사유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국이 말하는 것은 아직 탄핵 사유는 없지만은 많이 모여서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그만큼 탄핵 사유를 수집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이 그 뒤에 한 말은 한때 이 나라에서 지식인으로 불린 조국의 몰락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이 탄핵이 아니라고 선언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각종 불법 행태가 이제 꼬리를 잡힌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조국은 이렇게 대중을 선동했습니다. 혁신당과, 이 혁신당은 조국당입니다. 혁신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그 꼬리를 잡아당겨야 한다. 그러면 그 몸통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이 이틀 전에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말고도 엄청난 범죄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아주 덩치가 큰 4개, 대장동 게이트, 백인동 게이트,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거기에다 성남FC 후원금 사건, 그 무기징역형이 나올 만한 사건들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도 지금 민주당은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나온 말일까요? 민주당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여는 한편 법 왜곡죄 입법 추진 등으로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야만적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을 하고 자기 진영 사람을 기소한다고 해서 검사를 고발하겠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는 이런 태도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정치인이 범죄가 드러나 기소가 되면 그 범죄가 자범일 경우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정당은 그 범죄인 정치인을 출당시키기 바빴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도 살인, 강도, 강간 같은 흉악법은 말할 것도 없이 온갖 잡범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면 국민 누구도 검찰 욕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를 욕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치인은 예외입니까? 아니, 지금 이재명은 예외입니다. 그가 받는 여러 혐의들, 이미 선고기일이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동 백인동 게이트와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그 성남FC 후원금 사건, 그리고 또 수원지법에서 심리를 할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 사건도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사건 등 이재명이 연관된 범죄 사실은 모두 언론이 추적으로 사건의 진상이 거의 다 드러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배임 뇌물, 제3자 뇌물 등의 범죄는 정치범이 아닌 잡범 영역의 범죄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재명은 공사 구분을 전혀 하지 못해서 범했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리고 토지 용도를 5단계나 상향을 시킨 정자동 힐튼 호텔 개발 비리도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아마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범죄에 많이 연루된 자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대부분은 솔직히 말해 고개를 못 들 파렴치한 잡범 수준의 범죄들인데도 이재명은 자신을 탄압받는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도지사로 있으면서 그 경기도 법인 카드를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거기다가 아내까지 시켜서 샴푸를 사오고 소고기를 사먹고 심지어 산수에서는 저물을 사용을 하는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고도 어떻게 자신이 억울하게 조작된 증거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누구도 이재명이 유죄다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이 추적 보도로 이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면 무릇 정치인이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옛날 같으면요, 신문에 사진이 그냥 나지 않습니다. 눈을 쫙 가려주죠. 눈에 검은 띠를 딱 들어서 눈을 가려줍니다. 검찰이 이 모든 범죄의 증거를 조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사자인 이재명은 그렇다 쳐도 아무리 이재명이 사당화가 된 민주당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명색이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이재명을 비호하고 나서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예를 들어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로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 대해 총 공세를 요구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나 그런데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탄핵 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문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박 검사는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밝혀라. 청문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무슨 범인이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실을 밝힐 때까지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민주당이 밝히고 싶은 진실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이재명이 신성 불가침이라고 해도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면서 청문회까지 연다고 하니 국회의원들이 이런 폭주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김성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탄핵소추 청문회 불출석 정의는 강제 구인할 수가 없다. 박 검사는 국정감사 정인으로도 채택이 됐기 때문에 국감에 나오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참 대단한 민주당입니다. 이러니 입법 폭주란 얘기를 듣고 이러니 다수의 폭정, 테러니 오버 더 머저리티, 이 민주주의의 최대적이 바로 다수의 폭정입니다. 다수를 빙자해서 폭정을 저지르는 것.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을 향해 전형적인 정치 구형이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제가 참 이 나이까지 살면서 정치 구형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틀 전 위증교사 재판에 이재명과 동행했던 전현희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정적이 이재명입니까? 글쎄요,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과거 YS가 대통령이 됐을 때 DJ가 YS의 정적이냐 하는 질문을 기자들끼리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YS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DJ가 정적이 될 리가 없다. 이런 보이지 않는 답이 있었죠. 그런데도 이재명이 윤석열이 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은 자신의 SNS에 김병량 성남지사 수행비서를 했던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통화 녹음 파일을 공유를 하면서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보시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그 녹음 파일 자체가 짜깁기 했다는 것이죠. 검찰이 짜깁기를 했다. 글쎄요, 그건 누가 들어봐도 짜깁기 한 걸로는 안 보이던데요. 이재명은 만독불침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만 가지 독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신체다. 이런 말 쓰는 곳이 무협지죠. 아마도 무협지를 많이 읽은 자들이 붙인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는 신성불가침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이재명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지난 총선 때 비명행사라는 말이 유행을 할 정도로 이재명의 줄을 서지 않은 자들은 가차없이 잘렸습니다. 박광원, 홍영표 같은 원내대표를 지낸 이들부터 이재명과 당권 싸움을 벌인 박용진까지 가차없이 단칼에 목을 잃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영입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도, 동작을 출신이죠. 이수진도 친명으로 활약을 했는데, 친명의 한 전사였는데 단 한 차례인가 이재명의 눈밖에 벗어나자 정치 무대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진은 한을 가졌고, 여자가 한을 가지면 온유원의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나왔죠. 나는 그런 비명행사 공천이 이재명의 자의적인 공천으로서 사천과 다를 바 없어 민주주의의 틀을 깬 범법행위라고 믿습니다. 이건 아니 범죄다.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을 지키지 않은 그런 공천제도, 그 사천제도는 결국 사천이라면 그건 범죄행위다. 사당화라고 하는 말 나오는 자체가 바로 범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 어느 검사도 수사를 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만약 보수정당에서 대명천지에 자의적인 기준으로 공천을 하는 그런 사실상의 사찰이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누군가의 고발로 시작해 검경의 수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은 초토화됐을 것이며 광화문 내거리는 권력을 성토하는 인산인해 시위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21대 국회 총선에서 왜 망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왜 자유한국당이 몰락을 했습니까? 그 역시 보이지 않는 사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천에서부터 실패를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신성 불가침입니다. 이틀 전 위정교사 결심 공판에 출석을 하는 이재명의 표정은 아주 당당하고 밝았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죠. 아마도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부장판사는 누구보다도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판사를 보였기 때문일까요?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고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징역 3년이 구형되고 11월 25일로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합의 34부 공직선거법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고 11월 15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니 그의 운명은 1차적으로는 11월의 두 선고에서 열흘 간격으로 하는 두 선고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1심이지만 거기에서 의원직 박탈이 형이 선고가 되고 그리고 그대로 나중에 확정이 된다면 대선 출마의 길이 막힌다고 했을 때 이재명의 힘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무엇보다 두 재판 모두 검찰의 논고는 추상 같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는 없고 가중 사유만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많은 법률가들이 그 말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재명에게 감경 사유는 없다. 가중 사유만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그렇다. 그리고 위정교사 사건에서는 이건 사법방해죄 중에서도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법방해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논고가 이렇습니다. 일각에서는 피고인이 신분과 관련해 선처를 얘기하나 양형기준상 이런 선처 사유는 규정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마도 그 못은 비유하자면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재명을 누인 관뚜껑을 내리치는 못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재명은 제가 보기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게는 참 섭섭한 얘기겠지만 그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재명은 하얗게 질렸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든 위증교사든 그걸 무죄로 선고할 판사가 있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부장판사가 이념 성향으로 왼쪽으로 경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도 가지지 못한 아주 강한 멘탈로 이재명은 버텼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사흘씩 재판을 받으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재명은 버텼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은 이제 이재명은 정말 난관을 이겨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좌파 언론은 대선 주자로 우뚝 섰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재명 아니라 그 누구라도 법의 엄정함을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하면 권력의 졸개라는 비웃음과 함께 사태를 모르는 한심한 자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정치 권력은 법을 넘어서는 엄청난 무서운 그런 권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검사들은 꿋꿋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결코 어느 쪽이든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과 국토부 협박으로 토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시켰다는 말은 허위 사실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대장동 게이트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부둥이였으며 그리고 백인동 개발 비리 협잡에 나는 끼어들지 않았다. 그건 김인섭의 몫이다. 나는 끼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위사실 공표가 엄청난 범죄를 형성하는 겁니다. 30일 이 중앙지방법원 358호 합의 33부 위정교사 결심공판 법정 이재명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자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나는 법률가로서 용어, 조사 하나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성이 정말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혹시라도 위정교사로 알아들을까 봐서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보라.
기억을 되살려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면 내가 원하는 걸 김진성이 한마디도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자, 이제 다른 문제 좀 짚겠습니다. 지금 용산과 국민의힘 그 사이 최대 이 쟁점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죠. 그런데 어제도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 원내 의원들을 만찬에 초대를 하면서 지도부를 만찬에 초대를 하면서 하필이면 한동훈 대표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모두가 다 알게 된 사태의 원인인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여부를 놓고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대회에 노출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진석 실장의 경륜이 그나마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의 직접 사과는 과거에는 입도 뻥끗하지 못했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걸 보면 정 실장의 경륜이 작동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론은 다만 사과의 시기, 방식, 수위를 놓고 지금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과의 시기, 방식, 수위, 어느 정도까지 사과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을 쓰느냐, 그리고 언제 하느냐. 대통령실 앞에 거적을 깔고 왕조시대처럼 석고대죄란 걸 하면서 없는 죄를 청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국민 앞에 디올백을 받게 된 처신부터 뭐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올백을 받게 된 처신, 그걸 선물이라고 내주니까 무심결에 받았다. 사실은 최재형을 알게 된 건 아버지를 파니까 어떻게 알게 됐다. 이걸 진솔하게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천 개입으로 보인 불필요한 접촉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할 부분이 있으면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진짜 고민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입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속죄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시발점으로 삼으려 할 테니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국과 이재명은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조국의 목표는 오직 하나,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의혹을 계속 확산시켜서 윤 대통령을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사법 리스크 궁지에 몰려있는 이재명과 조국을 구할 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야당 전체 의석수가 무려 192석이나 되니까 8석만 더하면 탄핵을 가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국은 대혼란에 빠지고 윤석열 정권은 무너진다. 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언론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고 말한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핵심 관계자, 뭐 비서실장 아니면 정무수석 그 정도겠죠. 김건희 여사는 이미 지난 7월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비공개 조사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을 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되는 사과는 김 여사가 기자들 앞에서 직접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처럼 변호사가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김 여사가 기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서서 왜 디올백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기타 등등 의혹은 무엇인지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고민할 시간을 주었으면 한다. 언론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탓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명품백 수수 의혹은 아마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났으니 말입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김건희 여사의 구명질이 됐습니다. 그래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수심의 결정과 달리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불기소 결론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재심화된 겁니다.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여사처럼 전주였던, 그러니까 통장들을 제공했던 통장의 주인이었던 손 모 씨가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사과를 한다면 야당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비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 참모들 사이에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의 필요성은 잘 알면서도 지금은 아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자, 어떻게 될까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그러니까 2일 김건희 특검법 및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후에 국회에서 벌어질 재표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재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이미 계획을 짜놓고 있죠. 친한계에서, 친한동훈계에서 일부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대를 건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장자방이 되어 있는 신주호가 나두에 나와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야당이 김 여사 문제를 제일 약한 골이라 보고 집중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잘 방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지 않고 재표결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같은 친한계 장동혁도 역시 사과론자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표명하실 필요가 있다. 빠를수록 좋다. 오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누구든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 한동훈 대표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조국이든 누구든 그렇습니다. 자신을 버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